안녕하세요. 전원회로 설계연구소 루디비크입니다. 오늘은 과전압 보호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전압 보호회로라고 하면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과전압 혹은 외부에서 인가될 수 있는 과전압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회로를 사용을 할 때 정상적으로 잘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고장이 생기면은 그 고장으로 인해서 특정 부분에 전압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거를 보호하는 용도로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MPS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는 과전압 보호 회로인데요. 이 부분에 사용되는 부품과 동작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구성해서 시험해 볼 수 있는 회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준비한 회로는 0부터 273V까지 이렇게 고전압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회로를 그려왔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회로를 실습하실 때에는 여기에 그려진 이 제너 다이오드의 전압 사양에 따라서 12V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고요. 6.1V 아니면 24V 다양한 전압으로 실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압 자체는 신경 쓰지 마시고 회로의 동작 원리를 이해해서 응용해보는 관점에 초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회로가 작동하고 여기에 사용된 부품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0부터 273V까지의 고전압을 인가할 겁니다. 이때 1N4763이라는 제너 다이오드는 91V 사양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려면은 273V보다 높은 전압이 인가가 되어야 전류가 흐를 겁니다. 제너 다이오드가 갖고 있는 전압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273V보다 낮은 전압이 인가될 때는 여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없으니까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방향으로 당연히 전류는 흐를 수 없게 되고요. 따라서 이 트랜지스터는 켜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트랜지스터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구성된 회로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여기에는 빨간색 LED를 사용을 하고 여기에는 녹색깔 LED를 켠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트랜지스터가 켜지지 않으면 이쪽 컬렉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될 거예요. 따라서 녹색깔 LED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충분히 높은 전압이 인가돼서 273V보다 높은 전압이 인가되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73V보다 높은 전압이 인가되면은 이제 제너 다이오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때 이 제너 다이오드를 통해 흐르는 전류의 일부는 R2를 통해서 흐르기도 할 거고요. R2가 아니라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방향으로 흐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트랜지스터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제 트랜지스터는 켜지게 되고 컬렉터 방향으로도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죠. 이 베이스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트랜지스터의 컬렉터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적절하게 큰 수준이라면 이 트랜지스터는 포화 영역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은 거의 0V에 가까운 전압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길이 열린다는 뜻이 되고요. 빨강색 LED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빨강색 LED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아까는 녹색깔 LED에 불이 들어왔었는데요. 이 트랜지스터가 작동을 하게 되면 이 녹색깔 LED는 켜질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여기 사용된 이 다이오드 1N4148 다이오드는 VF가 약 0.6V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랜지스터가 켜질 때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 양단 전압은 거의 0V에 가까운 전압으로 떨어지게 되고 빨간색 LED와 녹색깔 LED가 VF 값에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약 2V로 거의 근사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에는 이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즉, 여기 사용된 이 1N4148의 용도는 이 트랜지스터의 작동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길을 설정해주기 위한 용도로서
사용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 서플라이를 보시면은 특정 기능에 따라서 빨강색 LED 혹은 녹색깔 LED가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파워 서플라이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한 장치들이 이 LED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로를 많이 구성합니다. 트랜지스터가 작동할 때는 빨간색 혹은 녹색 LED가 켜지게 하고, 그 트랜지스터가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다이오드 하나를 거쳐서 다른 색깔의 LED가 켜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하면 내가 원하는 동작에 따라서 녹색 혹은 빨간색 LED를 온오프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R1과 R2는 어떠한 용도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을까요? 자, 먼저 여기 사용된 이 R1은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한 저항입니다. 자, 이쪽으로 인가되는 전압이 273V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제너 다이오드를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이 만약 300V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되면 여기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굉장히 높게 되기 때문에 여기 사용된 제너 다이오드들한테도 부담이 되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곧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에도 무리가 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전류를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R1의 용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 사용된 이 R2의 용도는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얘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바이패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바이패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캐패시터를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캐패시터를 사용을 할 때 이 노이즈를 차단하기 위해서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전원단에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이 바이패스라는 용어의 의미는 이 자기를 통해서 흘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이즈가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에 캐패시터가 있으면은 그 노이즈 성분이 자기를 통해 흐를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것, 이러한 용도를 바이패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사용된 저항 R2 마찬가지로 바이패스 용도입니다. 물론 이러한 노이즈가 아니라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일부를 자기 R2 방향으로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빼줘야 되냐, 뭐 이런 게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 제너다이오드라는 친구들이 정확히 91V에만 작동했으면 좋겠는데 완벽하게 91V에 작동하는 제너다이오드는 사실상 없습니다. 당연히 91V보다 높은 전압이 인가될 때 높은 전류가 흐르겠지만요, 그것보다 낮은 전압이 인가될 때도 미세하게 누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때 그러한 조그만한 누서 전류가 만약 이 R2가 없다면 전부 다 이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방향으로 흐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베이스 방향으로 어쨌든 전류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가 작동할 수도 있는 그런 오동작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미세한 누서 전류, 이런 것들을 자기 방향으로 바이패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R2의 용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용하는 이 R1의 값이나 R2의 값으로 어떤 값이 적절할까, 이제 이러한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그거는 이 영상 하나로 조금 다루기에는 내용이 많아질 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전압 회로를 가장 흔하게 보실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조금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제 이 회로를 사용하는 가장 많은 경우는 우리 SMPS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SMPS의 출력 부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쪽으로 만약에 뭐 24V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SMPS라는 친구가 작동을 할 때 피드백 회로에 의해서 출력 전압 24V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피드백 회로가 고장나게 되면 SMPS의 작동 원리상 이 24V의 전압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피드백이 안 되기 때문에 PWM-IC 입장에서는 스위치를 계속 키려고 만들어요. 그러한 작동 때문에 24V의 전압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출력단에 사용한 캐패시터의 내압에 따라서 이렇게 높은 전압이 캐패시터를 터뜨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부품이 터지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전압 보호 회로를 적용합니다.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냐면, 여기 전해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을 24V라고 가정했는데요. 여기 편의상 여기를 VCC라고 하고 여기를 그라운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 VCC 쪽에서 제너 다이오드를 하나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저항, 그리고 포토커플러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는 그라운드. 자, 포토커플러는 자기한테 전류가 흐르면 이 CTR에 의한 전류가 수광부 쪽에 흐르는 부품이라고 했었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피드백 회로가 작동할 때 피드백 회로가 어떠한 특정 경우에 의해 고장이 난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24V고 이 제너 다이오드의 사양은 30V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사용한 전해 캐패시터의 내압은 35V 내압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때에는 출력 전압이 24V이기 때문에 제너 다이오드를 통해서 전류는 흐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회로는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피드백 회로가 고장이 나서 작동을 하지 않게 되면 24V의 전압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전압이 만약 전해 캐패시터의 내압인 35V를 넘어서면은 이 캐패시터가 고장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러한 회로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30V 플러스 여기 사용된 포토커플러의 LED 방향에 있는 이 LED의 VF 값에 따라서 약 31V에 이르는 전압이 되면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여기 제너 다이오드 30V 플러스 여기 사용하는 이 포토커플러의 LED의 VF가 통상 1V예요. 따라서 이거를 더한 31V, 약 31V에 이르는 전압으로 이 전압이 상승하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발광부에 전류가 흐르니까 수광부에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때 이 흐르는 전류를 이용해서 PWM-IC의 특정 입력 핀에다가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PWM-IC가 그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서 작동을 안 하게끔 만들어 버리면 전압이 올라가는 이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출력 캐패시터가 터지지 않고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실제로 이 과전압 보호 회로는 SMPS에서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는 보호 회로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 자, SMPS 가지고 계시면은 한번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러면 이 바로 위에서 보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PCB를 뒤집으면 이 아랫면에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가운데쯤에 보시면은 포토커플러 부품이 있습니다. 사진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포토커플러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포토커플러가 이 사진을 보니까 얘는 두 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사용된 SMPS들은 거의 90% 이상 한 개는 피드백용이고 나머지 한 개는 오늘 설명해드린 과전압 보호 용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서 사용하지 않은 SMPS가 있으시면은 그 SMPS의 케이스를 열어서 회로를 한번 역으로 그려보세요. 그거를 역으로 그려보시면 오늘 같이 다루었던 과전압 보호 회로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과전압 보호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NE555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이 NE555는 타이머 IC인데 옛날부터 굉장히 널리 사용되어 온 IC입니다. 이제 지금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이 IC를 실제로 적용해서 개발하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워낙에 많이 사용된 IC이기도 하고 아직도 일부의 제품에서는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또한 이 내부 회로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회로 공부를 하는데 재미도 있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몇 가지 작동 원리 그리고 회로 예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